안녕하십니까. 포커스인 새롭게 진행을 맡은 문철진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야기들을 다양하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3 지방선거 어느덧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마다 후보 공천이 마무리되면서 후보자들의 윤곽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포커스인에선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짚어보고 전망은 어떨지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오원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다음은 정치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MBC 경남 보도국 서윤식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진행 상황 그리고 전망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요. 먼저 선거 분위기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자, 옥 교수님, 이번 선거, 지난 선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번 지방선거는 그 촛불 대선 이후에 민심을 확인하는 첫 선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여당 쪽에서는 이제 민심이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 이런 기대를 갖고 있어서 그동안에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좀 바로잡혔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이제 그동안은 해보나 만한 선거인 경우가 많았는데 해볼 만한 선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경남인데 어떤 보수의 텃밭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강해서 양당 모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쓸 거로 보이는데 그래도 워낙 외적인 변수들이 뭐 북핵 문제라든가 뭐 북미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고 또 워낙 그 한국 정치가 다양하다 보니까 어떤 누가 언제도 돌부리에 채워서 넘어질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도 있어서 아직 상당히 예측 불허야 이런 선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서윤식 기자님. 자, 취재 일선에서 지금 한창 일을 하고 계신데 이번 지방선거 분위기, 취재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번 지방선거도 예전처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습니다. 지난달 5일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그 바람에 어느 후보가 어느 선거에 나오는지 모르는 깜깜이 선거가 한동안 지속이 됐고요. 네. 경남지사 선거 같은 경우에도 후보 선정의 잠복기가 길어지는 바람에 유권자들의 관심이 좀 덜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그 김대김의 대결로 이제 도지사 선거가 정해지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만큼 유권자들의 관심도 조금씩 달아오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유권자들의 관심, 뭐 지방선거를 치를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고요.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로 예전 선거에 비해서는 관심이 좀 높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선거를 축제라고 한다면 지방선거는 동네 축제가 돼야 할 텐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남지사 선거는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아직 광역 기초의원 선거에 있어서 가지고는 유권자들의 관심이 덜합니다. 물론 이들 후보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탓도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민주당이나 뭐 한국당 이런 각 정당들은 후보 단위의 어떤 선거전뿐만 아니라 여성, 뭐 노동, 복지, 경제 이런 지역 맞춤형 공약을 선제적으로 제시해서 유권자들의 관심을 좀 이끌어야 할 텐데요. 아쉽게도 현재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이런 지역 맞춤형 정책 공약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 선거라는 게 이게 우리 삶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선거 아닙니까? 지역민들이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되는데 어떤 노력들이 좀 있으면 이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습니까, 교수님? 글쎄, 되게 뭐 자기 지역 국회의원 이름은 알아도 지방의원 이름은 모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이런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것이 인물과 정책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정당의 입장에서는 그 역량이나 도덕성을 갖춘 이런 인물을 발굴해서 어떻게 보면 신상품 내지 좋은 상품을 내놓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정책 면에서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말로는 맨날 이제 지역 맞춤형 내지는 피부에 와닿는 공약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또 막상 나오는 공약들을 보면 매년 되풀이되는 뻔한 그런 공약 내지는
그 중앙정부에서 돈 끌어오겠다 하는 이런 그 공약들 내지는 뭐 실현 가능성이나 재원 조달 계획 없이 그냥 마구 던지는 네. 이런 공약들, 이런 공약을 내거는 정당이나 인물은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유권자들도 좀 그런 측면에서 스스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뭐 장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선거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이 결국 투표를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뭐 그런 점에서 한번 저희들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각 정당별로 공천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서유식 기자, 네. 각 정당별 공천 진행 상황 먼저 짚어보죠. 네. 자,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이번 지방선거 공천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먼저 도지사 후보는 김경수 의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김해시와 산청구는 허성군, 허기도 현 단체장들이 단수 추천됐고요. 고성군은 백두현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의령군은 김충규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 통영시는 강석주 전 도의원, 현 도의원입니다. 그리고 남해군은 장충남 전 경상남도 비서실장 등을 후보로 내세웠고요. 경선 지역은 한국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현재 창원시와 진주시, 사천시 이렇게 7개 지역을 경선 지역으로 확정했는데요. 내일부터 이틀 동안 경선을 치러서 조만간 후보를 낼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도지사 선거 후보로 김태호 전 지사를 확정했습니다. 창원시장 후보는 조진래 전 경상남도 전 정무부지사를 확정했고요. 김해시장은 정장수 당대표 공보특보, 남해군수는 박영일 현 군수, 거창군수는 구인모 전 경상남도 문화관광체육국장, 거제는 서일준 전 부시장, 그리고 의령은 이선두 전 경상남도 행정과장, 양산은 나동현 현 시장을 후보로 내세웠습니다. 중앙당에 공천을 맡겼죠. 사천시는 송도근 현 시장이 낙점됐습니다. 이외에도 경선을 통한 후보 선정도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고성군은 김흥식 전 고성군 의원, 함안군은 조근재, 그리고 합천군은 문준희 전 도의원이 경선을 거쳐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기초단체장 후보는 대부분 확정됐고요. 이제 경선 지역으로 분류된 진주시, 통영, 통영군은 사날 안에 후보를 확정할 전망입니다. 그 밖에 다른 정당들은 또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먼저 바른미래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지난 13일이죠. 이날 도당 개편 대회를 했었는데 유승민 공동대표가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경남지사 후보로 김유근 벤처기업 대표를 내세웠고요. 창원시장 후보는 정규현 마산하포 당협위원장이 뛰고 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 단체장 후보는 아직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정의당이 1차 공천 신청을 마감했을 때 신청자가 23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5월 초까지는 최소한 3-4군데 기초단체에서는 후보를 내겠다고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다음은 민중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경철 민중당 위원장이 지금 창원시장 후보로 내세워졌고요. 노동당과는 1차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서경철 위원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두 17명을 1차 단일화 후보로 초대했고요. 다음은 정의당인데 정의당도 최근 광역기초의원 17명을 발표했습니다. 여영국 도당위원장이 창원 6선거구에 도전합니다. 또 정의당은 도지사 후보로 강기갑 전 의원의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내용을 가장 먼저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소수정당 입장에서는 재정 문제도 걸리고 또 선거 전략상 선택과 집중의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과연 도지사 선거를 정의당이 치를 수 있느냐,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내부에서는 고민이 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진보 정당들은 아무래도 단일화 늘 이슈가 됐었는데 이번에도 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중당하고 노동당은 1차 후보 단일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게도 2차 후보 단일화를 제안하긴 했는데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사실 당선 가능성만 놓고 봤을 때는 진보 정당 간의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서 미칠 영향은 거의 미미하거든요. 얼마 전 여영국 도당위원장을 만났는데 민중당이나 노동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어떠한 후보 단일화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다. 그리고 후보 단일화 제안을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다는 반응까지 보였거든요.
아마도 이번 그 소수 정당, 특히 진보 정당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 단일화보다는 느슨한 연대 속에서 각자 매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큰 걸로 보입니다. 자, 오건호 교수님. 경남은 보수의 텃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지게에 작대기만 꽂아도 당선이 된다 이런 소리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다른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신청자가 대거 몰렸었고요. 한국당은 반대로 인분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또 우리 영남이나 뭐 호남이나를 막론하고 특정 정당의 쏠림 현상이 줄어드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보이고요. 그만큼 이제 뭐 우리나라 이제 그 지방 정치가 조금 이제 나아진다 뭐 그런 현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 집권당이면서도 이쪽에 후보를 못 내서 애태우던 이런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 사람이 몰려서 그러다 보니까 뭐 검증이 소홀하다 뭐 그래가지고 뭐 다시 이제 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은 뭐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보이고 그래도 이제 지금 한국당의 입장에서도 일부 지역에서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 인물들이 많이 이제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돼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따라서 경남의 정치 지형이 전반적으로 좀 바뀌는 그런 선거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걸 지금 예측하기는 뭐 상당히 이제 어려운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보수 쪽으로 기울어졌던 이런 것들이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비록 경남이 지기는 했지만 아주 작은 표차로 졌고 그다음에 또 총선거에서도 소위 낙동강 벨트에서 지금 민주당이 새롭게 이제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이어진다고 본다면 조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볼 만한 이제 좀 경쟁이 되는 이런 선거 구도가 되지 않을까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렇게 그동안의 통계 자료들 이렇게 보면 이 경남 지역에서 이 민주당이나 진보 쪽이 40%를 넘기기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과열이 되다 보면 결국 이제 쏠림 현상 이제 자기 이제 지지 진영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생각했던 것보다 진보나 뭐 지금 현재 여당이 그렇게 많은 표를 얻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네. 어쨌든 지난 선거에 비해서는 변화가 생긴 건데요. 이 근본적인 원인, 뭐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긴 걸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지난번 이제 탄핵 정국 이후 촛불 정국에서 보수 세력이 그만큼 좀 몰락한 측면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요소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런 그 이후에도 지금 한국당에서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뭐 지지부진한 상태로 오히려 이제 더욱더 우측으로 가는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또 몇몇 분들의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말실수, 막말 이런 것들로 해서 이제 야당은 상대적으로 지지율을 많이 까먹는 데 비해서 대통령은 뭐 아직까지 70%대의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어서 그런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또 정당 지지율로 연결이 되어서 이 지역에서 어떤 이런 정치적 지형의 변화의 가능성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졌다고 보입니다. 네. 자, 서인식 기자. 네. 공천은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공천이 끝났지만 후유증들이 있는 곳이 있죠. 자, 어떤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공천 후유증 이건 정당 불문입니다. 지금 모든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경우부터 소개해드리면 창원시장 공천 결과를 두고 이기우 예비후보가 중대 결심을 선언했고요. 거제, 양산, 함안에서도 지금 뒷말이 무성합니다. 한국당은 부지사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내홍을 겪고 있죠. 김영선, 안홍준 예비후보가 전략 공천에 반발해서 법적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장 선거도 여기에 못지 않습니다. 조진래 전 정부부지사의 전략 공천을 두고 안상수 시장 그리고 다른 예비후보들까지도 탈당과 무소속 출마 수순을 밟고 있고요.
벌써 무속 출마 선언을 한 곳도 있습니다. 함양군수 선거 같은 경우에는 서춘수 전 도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이미 선언했습니다. 도의원 선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할 수 없고 아무튼 대부분의 정당들이 공천 폭풍에 지금 시달려 있습니다. 네. 서 기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소속 출마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선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엔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통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 투표를 하지 야간에서 이제 무소속 후보를 찍는 그 경향은 상대적으로 낮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지금 그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하는 분들이 나름대로는 뭐 이제 사연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유권자들 보기에는 뭐 지금 공천에서 탈락하니까 결국 나오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탈당해서 이렇게 성공한 이런 정치인들을 보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친박 연대 정도가 뭐 있었다고 보이는데 그 경우에도 그래도 그 구심점이 있고 했으니까 뭐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무소속 후보의 또 당선 가능성보다도 이런 무소속 후보가 나옴으로써 기존의 이제 그 양당에다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은 상당히 있어서 몇몇 지역에서는 무소속 후보의 등장이 그 구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로 보입니다. 예.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면요. 창원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는 현직 시장이고요. 탈당을 해서 만일에 출마를 하신다면 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보수 쪽의 어떤 표의 나눠짐 이런 것들도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래서 지금 그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온다고 하면 이 창원시장의 경선 구도에는 상당히 큰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동안에 지명도라든가 뭐 조직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그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입니다. 네. 선거 때마다 어쨌든 공천을 둘러싼 잡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갈등이 나오는 건지 서윤식 기자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상향식 공천 그리고 공정한 경선을 치르겠다면요 이런 잡음이 없겠죠. 하지만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상향식 공천을 한다고 하고 있지만은 실제 공천권은 중앙당이 쥐고 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은 상황이 엄중하다. 그리고 경남지사 선거만큼 무조건 이겨야 한다. 이런 논리로 해서 전략공천을 했죠. 이 전략공천은 후보 간 경쟁을 생략하는 겁니다. 또 시민들의 기대와 선택권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요. 광역기초의원 공천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당협위원장을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천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해도 사천이다. 경선을 해도 들러리 경선이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좀 더 나아가면 그 지역주의 행태 투표도 유권자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뭐 정당 후보로 특정 정당 후보로 낙점돼서 출마하면 당선되는 구조 이런 상황에서는 상향식 공천이라든지 경선을 통한 후보 검증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선언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교수님, 이 중앙당의 이런 일방적인 공천 속에는 결국 유권자들을 의식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문제들 좀 해법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지금 사실 이제 전략 공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신선하고 좋은 인물을 길러서 이렇게 배출해서 국민들 하여금 선택하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 이제 기능이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전략 공천이라고 하는 말 속에 실제로는 어떤 특정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사천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사천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그 상향식 밑에서 뽑는 선거의 경우에 있어서도 보면 그렇게 유권자들하고 이렇게 접촉보다는 그 지역 내의 어떤 이제
정당원들의 어떤 그 네. 조직을 갖고서 이게 그냥 공천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사실은 또 문제가 그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상향식이든 이제 그 하향식이든 간에 공정하고 좀 투명한 절차가 좀 만들어져야 되고 또 현재 우리가 정당 구조라고 하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랑 많이 유리돼 있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뭐 주에 정말 제대로 된 이제 정당 활동을 하는 정상적인 이제 이런 그 분들이 많이 계셔야 생활 정당이 되고 생활 정치가 될 수 있는데 아직 또 정치나 정당 활동은 하는 사람은 우리랑 아주 거리가 먼 사람처럼 인식되는 이런 이제 그 정치 문화 이런 것들이 좀 그 바뀌어 나가야 정당에서도 공천을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된 공천을 할 수 있을 거고 뭐 전략 공천도 나름대로의 어떤 그 절차와 이런 그 투명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뭐 전략 공천도 바람직할 수 있겠죠. 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역시 도지사 선거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경수 의원을 또 자유한국당은 김태호 전 지사를 이제 공천을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윤식 기자, 두 명의 후보는 이전에 한번 맞붙은 전력이 있죠. 네. 지난 2012년 총선이었습니다. 김해을 선거구에서 맞붙었는데요. 당시 김 전 지사가 52.1%의 득표율로 47.9%를 얻은 김 의원을 누르고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선거 결과가 현재로서 가지는 의미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요. 정치 지형도 많이 바뀌었고 두 정치인의 어떤 정치적 위상도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가에서는 오히려 지난 대선 결과를 가늠자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남은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37.2%, 문재인 후보가 36.7% 득표율을 얻어가지고 0.5%포인트 차로 홍준표 대표가 이겼습니다. 이 결과를 두고 민주당이나 한국당 모두 불안과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박빙의 승부가 될 텐데요. 이번 리턴 매치에서는 김경수 의원의 경우에는 중도 사퇴라는 점, 또 지난 두 번의 대선, 또 2014년 경남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득표율이 36%에 그쳤습니다. 이런 점들은 부담 요인이 될 거고요. 김태호 전 지사는 경력은 화려하지만 도지사에 다시 도전한다는 점, 또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재산 증식, 또 박영차 논란으로 낙마했죠. 그리고 핵심적인데 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고위원을 지냈던 부분들은 앞으로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뭐 여러 가지로 두 후보의 대결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관심이 높은 겁니까, 교수님? 그 두 분 다 정치적인 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그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고 또 노무현 문재인을 있는 어떤 족통, 미래주자 이미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그 김경수 의원이 이 그 보수 야성에서 새로운 진보의 깃발을 꽂을 수 있느냐. 뭐 하는 점에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김태호 후보는 한때는 국무총리 후보까지 올라가는 잘 나가는 젊은 정치인의 그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그 낙마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 그 침묵기가 쭉 길었는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정치적 재개의 어떤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두 사람의 승패가 여야에게는 상당히 두 사람을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태호 전 의원은 지난 9일에 출마 선언을 했죠. 예, 지난 9일 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는 박근혜 정권 당시 여당 최고위원으로 있었다는 점, 그 탄핵에 책임이 있다고 머리부터 숙였습니다. 우리 당이 그동안 도민에게 너무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 하지만 아무리 미워도 경남만은 지켜달라고 호소를 했고요. 또 도지사가 되면 현재 꺼져가는 경남의 성장 엔진을 되살리겠다. 이런 포부도 밝혔습니다. 이런 출마 선언의 내용들은 사실 짐작이 됐었는데 유해 기자들의 질문은 홍준표 도정에 대한 평가 그리고 홍준표 대표에 대한 지원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에 질문이 집중됐고요. 김태호 전 지사는 중앙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그리고 홍준표 도정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이거 확실히 선을 그었습니다.
홍준표 대표의 그림자가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김 전 지사는 어떤 문과 홍의 대결보다는 일단은 진보 대 보수라는 진영 속에서 기존 지지층은 결속하고 그리고 나머지 경남 현안 해결에 있어 가지고는 적임자론을 내세워서 그 표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거전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경수 의원도 국회에서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들에게 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경남의 정권 교체를 통해서 경남의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경남에서도 30년 동안 이어져 왔던 일당 지배 체제를 종식해야 한다. 이런 말들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의 대결이 이제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경남의 정치 지형도 거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예, 일단 뭐 그 당사자들로서는 뭐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 만약 그 당선이 된다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참모 이미지라고 할까, 측근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좀 벗고서 독립적인 어떤 그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뭐 나가서는 대선 주자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 후보 역시 자신의 정치력을 이번 기회에 증명할 수 있다면 그동안에 이제 지리멸렬했던 야권의 어떤 새로운 주자로서의 이미지, 입지를 다지고 대선 주자의 반열에도 오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렇게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경남의 정치 지형 또한 이제 집권당의 새로운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새로운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하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 보수 진영에서 승리한다면 역시 보수의 본산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굳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뭐 서울시장이 더 큰 이미지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나온 두 사람의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걸로 본다면 이 경남도지사 선거가 전국 정치의 측면에서도 상당히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이 되면 두 후보의 대결은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어떤 선거 전략들을 펼치면서 이번 선거에서 이길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두 후보 다 갑자기 전략 공천을 받아서 아직 선거 사무소도 차리지 않고 있고요. 현재 각 캠프에서 운영할 인력들 그리고 이제 지역의 명망가들과의 접촉이 이제 막 시작이 된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선거 전략을 좀 가늠해 본다 그러면 김경수 의원은 현재 정부와 민주당의 강고한 지세를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정부와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경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론을 내세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이죠. 문재인 정부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를 내놨지 않습니까? 그때 경남의 현안들이 상당수 포함됐거든요. 경남 현안이 상당수 포함되는 데 있어서는 김경수 의원의 공이 컸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된 경남 현안을 보면 우주항공과 나노, 바이오 같은 경남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진주 혁신도시 제도약, 그리고 제조업 부흥, 그리고 가야 역사와 문화도시 지정 등인데요. 이게 모두 다 경남의 핵심 현안들입니다. 따라서 김경수 의원은 대통령의 복심으로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고 이름으로써 경남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많이 강조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김태호 전 지사는 출마 선언에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꺼져가는 경남 엔진을 되살리겠다, 경제 쪽에 집중하겠다라고 말을 했죠. 일단 김 전 지사는 경남의 조선업과 제조업의 위기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력을 집중 겨냥할 겁니다. 현 정부의 대응력을 문제 삼으면서 보수층의 결속을 시도할 것이고요. 그다음 나아가서는 사실 김경수 의원보다 약간 우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정치 경륜이라든지 도전 경험 뭐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현재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 문제 이걸 풀어나갈 수 있는 후보로 자처할 것 같습니다. 뭐 한마디로 얘기하게 되면 그 김경수, 김태호 후보 모두 진보 보수라는 기존 프레임 속에서 그 중도 계층을 어떻게 흡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어떤 자질론, 인물론으로 승부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입니다.
네, 교수님 관련해서요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도 결국은 김경수와 김태호의 대결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어떤 다른 선거판이 될 수는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그걸 뛰어넘을 정도의 뭘 내놓기는 사실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되게 아까 뭐 김태호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선거의 달인으로 이제 네. 알려져 있고 나름대로의 그 정책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이제 개인기로 또 돌파하는 뭐 그런 이제 그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 같고 네. 김명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힘 있는 도지사론 내지는 네. 이제 그 인물론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 걸맞는 인물론이다 뭐 이렇게 네. 이제 내세움으로써 어떤 선거 전략의 기본을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제가 보기에는 물론 개인적인 어떤 인물의 역량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한 거의 2달 가까이 남아 있는 이 과정에서 뭐 어떤 일이 이제 생겨날지 모르는 외적인 어떤 불확실성이나 변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전략들이 이분들이 하는 선거 운동의 방식들이 잘 통할 거라고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면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남도지사 선거 못지않게 또 중요한 선거가 있죠. 교육감 선거입니다. 자, 경남교육의 수장을 뽑는 건데 지방선거 때마다 교육감 선거가 있지만 유권자들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서윤식 기자, 실제 취재 현장에서도 이런 점을 좀 느끼시나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정치를 맡고 있지만 교육 담당 기자는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 관련해서 많이 이제 물어보기도 했었는데 뭐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 교육감 선거 후보가 누군지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또 현장 나가서도 도민들의 무관심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유권자 탓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교육감 선거의 경우에도 지난 선거 때 얼굴을 내밀었던 사람들이 상당수가 재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같은 인물들이 나와서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단일화에만 몰두하고 그리고 정책과 공약은 뒷전이 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질 수밖에 없죠. 특히 이번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처럼 뭐 세월호라든지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큰 현안들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유권자들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교수님, 교육감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 어쨌든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교육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교육 전문가라고 할 정도로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데 이 교육감 선거만큼은 관심이 없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예,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 관심 많다라고 하는데 그 관심 많다는 게 내 자식 성적이나 대학 보내는 데 관심이 많지 교육 정책의 본질적인 관심은 그렇게 높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교육감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건 일단은 뭐 이제 정치색이 상대적으로 엷어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진보 보수로 나눠지기는 하지만 본격적으로 어떤 정치가 개입하는 영역은 아니어서 상대적으로 조금 이제 도지사나 뭐 시장 선거가 같이 진행이 되면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또 이분들이 또 되게 어쨌거나 교육 경력을 갖고 있는 교육 분야의 이제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덜 노출된 그런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 교육감이나 교육의 영향력이 크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 교육부의 어떤 입시 정책 발표다 이런 것에 주로 관심이 있고 이 교육감이 갖고 있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뭐 그런 점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감이 갖고 있는 상당히 막강한 이런 권한과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금 무관심한 것 그런 측면들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해서 그러면 많은 권한이 주어진다고 하셨는데 뭐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일반인들 잘 모르시니까요. 지금 작년 경상남도의 도의 예산이 한 7조가 좀 넘는데 이 교육청 예산이 5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산을 쓰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고 또한
유치원부터 초도, 중, 고등학교까지의 모든 이제 교육 행정을 다 담당하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그 교사나 뭐 직원들 하면 한 3만 명 가까운 이제 분들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이 뭐 제일 큰 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를 새로 건설한다든가 아니면 문을 닫는다든가 이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교육감의 이제 영역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지난번에 거론되었던 어떤 무상 급식의 문제라든가 이런 이제 전체 우리 그 경남의 모든 교육에 대한 최고 책임자라는 점에서 그 영향력은 사실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다가오는 부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계신 거네요. 자, 서유수 기자, 네. 이번 교육감 선거 어떤 분들이 출마를 하셨습니까? 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모두 5명인데요. 먼저 진보 쪽에서는 박종훈 현 교육감을 비롯해서 전교조 경남 지부장을 지냈죠. 차재원 예비후보가 나섰습니다. 보수에서는 진주교대 총장 출신인 김선유 예비후보, 그리고 창원대 총장을 지낸 박성호 예비후보, 그리고 창녕제1고 교장을 지냈는데요. 이호환 예비후보가 경남교육의 수장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진보 보수 진영 간의 후보 단일화, 늘 교육감 선거 때마다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진행이 되고 있죠. 먼저 현직 프리미엄을 깨야 되기 때문에 먼저 보수 쪽 후보들이 지금 단일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 쪽 단체인데요. 경남 좋은교육감 추대 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가 그 이호환 예비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입장을 다시 바꿔가지고 재단일화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다른 후보들이 입장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보수 쪽 단일화는 지금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거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마찬가지인데요. 뭐 박종훈 교육감하고 차재원 예비후보가 원칙적으로는 후보 단일화는 하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시기와 방법을 두고서는 아직까지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 초, 그러니까 다음 달 초쯤 박종훈 교육감이 출마를 선언할 건데요. 이 출마 선언을 전후로 해서 어느 정도 단일화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네. 지방선거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꾼, 지방의원들을 뽑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 선거구 개편으로 지난 선거와 달리 이제 지방의원의 수가 달라진 곳이 있습니다. 예, 지난달 5일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남 지역에서는 52명의 도의원을 뽑게 됩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면 창원시 진해구 그리고 양산시 선거구에서 각각 1명씩, 그러니까 2명이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김해시와 고성구는 선거구가 일부 조정이 됐습니다. 뭐 정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요. 다음 기초의원 수도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시군 의원 정수는 지역구가 228명, 그리고 비례가 36명 등 모두 264명을 뽑게 되는데요. 지난 지방선거 때와 비교하게 되면 창원, 김해, 양산에서 각각 1명씩, 그러니까 3명이 늘어나고요. 비례대표 의원 수는 진주에서 1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앞서 경남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는 중대선거구제 도입 확대를 제안했지만은 사실 의회 다수파인 한국당에서 막혔죠. 그래서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무산됐고 2인 선거구, 3인 선거구제 위주로 해서 이번에 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는 누구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만 이 지방의원을 뽑는 일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교수님? 중요하죠. 사실 그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의원들이 정말 우리 정치의 최일선에서 일할 수 있는 그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일꾼을 뽑는 일이고, 또 지방 그 단체라고 하는 것이 뭐 생활 정치의 최일선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을 하고, 그래서 우리 삶을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지방의원의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가까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잘 골라서 뽑는 것이 이제 필요하고요. 그런 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저희 경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성 지방 의원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기초 의원들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가 보면은 이쪽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또 이런 생활 정치의 문제, 어떤 지역의 문제들은 여성들이 관심이 많고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경남에서는 이런 여성 의원들이 잘 배출되지 않는다는 점이 좀 상당히 많이 아쉽습니다. 네. 네. 다만 이 부분은 소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전체 후보 중에서 여성 청년의 비중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이나 한국당도 사실 뭐 공천룰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산점을 통해서는 여성 정치인들을 가능하면 이렇게 안으려고 하지만 막상 만나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링에 올릴 사람이 없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올릴 사람이 없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에 이런 다양한 정치인들을 좀 발굴해낸 노력들도 먼저 선양돼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판단도 해봅니다. 네, 앞으로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전이 시작되면 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분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끝으로 이번 지방선거 어떤 면에서 중요한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네. 지방선거가 그동안의 대통령 선거나 총선거에 비해서는 관심이 낮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지금 개헌에서도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강조하듯이 흔히 우리 지방자치가 민주주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지방선거는 민주주의의 뿌리 내지는 토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뽑아야 그분들이 성장해서 좋은 국회의원 또 좋은 대통령을 배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하기 위해서는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초 단위에서 지방에서 좋은 정치인들을 많이 저희들은 만들어내야 되고 이번 선거가 그런 계기가 되는 이런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서윤식 기자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교수님께서 핵심을 말씀하셔서 저는 따로 부언을 하진 않겠고요. 다만 오늘 우리 대담에서 한 가지 빠진 부분만 잠깐 언급을 하고 마쳤으면 합니다. 지난해 6월로 기억을 하는데 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정개특위가 구성될 때만 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체제가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이 특위가 1년 가까이 활동하면서 한 거라고는 정원 획정밖에 없었습니다. 정원수 정한거하고 선거구 획정밖에 없었어요.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안 됐었는데요.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지 중대선거구제 확대 이런 지방 정치에서도 민주적 다원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어떤 논의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이걸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하는 게 일선 기자로서의 바람입니다. 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정당 후보자는 실현 가능한 정책을 제시해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유권자는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정책을 제대로 보고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하는 선거가 됐으면 합니다. 포커스인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